안녕하세요. 함께 자미도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형의 짝성인 천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묘는 태음을 보좌하는 잡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태음은 수의 성격이 있는데 개수의 특성이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수에 관련되는 홍범 오행의 정의에 의하면 윤화 중에서 윤택할 윤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거, 봉사하는 거, 모성애,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녀는 태음을 보좌하는 신하의 별이기 때문에 이 태음의 속성을 좀 더 가강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창과 방패 중에서 천녀가 방탕, 방종을 일삼는 창이라면 이 창을 조절해주고 절제해주고 자유를 부여하는 게 앞 시간에서 배웠던 천형이었습니다. 그죠? 하늘 경찰이었죠. 이 천녀는 여기 도화의 성격을 나타내는 별인데 세 번째로 강력한 도화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제3도화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녀의 별이 있게 되면, 명궁에 있게 되면 준매 없이 사귀어 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만큼 자유분방하고 방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천녀의 별이 묘왕지로 밝으면 부귀할 수 있고 학식이 있고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함지명, 함지라는 것은 별이 어둡다는 말이죠. 함지명 의심이 많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간혹 요절도 할 수 있습니다. 도화에 관련되다 보니까 도화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정도화는 탐낭이잖아요. 제일 강력한 도화. 왜 그렇습니까? 탐낭이 누구를 건드렸죠? 잠이 배급을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낭이 이제 달기잖아요. 달기 탐낭이 잠이 배급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사귀어 볼래? 연애해 볼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먼저 한 별이 탐낭이기 때문에 탐낭이 가장 큰 도화, 점도화가 되고 그 다음 버금차자 두 번째로 강한 도화가 차도화, 염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제3도화 천묘가 되죠. 근데 이 천묘가 천이궁, 명궁의 맞은편에 있는 궁이죠. 그리고 또 노복궁, 노복궁이라는 건 아랫사람을 뜻하는 궁입니다. 이때 그 천이궁과 노복궁의 천묘가 있다면 상황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 귀인의 어떤 도움, 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복궁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도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성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친화적인 속성이 있다. 원래 도화라는 게 어떤 뭐 색을 통해서 뭐 남녀가 사랑하는 것만 도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인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것도 도화 속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도화라고 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뭐 잘 한다, 인간관계에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도화, 제3도화 천류는 도화 중에서도 우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진다거나 이러한 경우를 제3도화 천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묘가 제3도화잖아요. 다른 도화성을 만난다면 도화 영향이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도화성에 들어가는 별들은 정도화 탐낭이 될 수도 있고 차도화 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잡성에 속하는 계모, 함지, 모교, 홍란, 천희 이런 별들이
다른 도화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도화성들을 만난다면 도화 영향이 증폭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성계가 14정성 중에 어느 별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정성계의 별이 묘왕지이면서 보자성도 보고 살성, 육살성이 없는데 도화성을 만약에 이제 많이 만난다, 도화성이 있다면 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탤런트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성이 없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정성, 14정성의 밝기가 또 밝으니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우선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정성계를 도와주는 보좌성이 있으면 좀 더 도우미 손길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겠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개발하고 드러내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 이 천묘가 악성을 만나잖아요. 육살성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이 도화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묘가 길성과 동궁을 했는데 그 천묘하고 길성이 궁이 12사항궁 중에 궁 이름이 명궁이 된다든지 재백궁이 된다든지 관록궁이 된다면 이 세 개 궁의 특성이 뭡니까? 명궁도 돈으로 작용되는 궁이 되고 재백궁도 돈이죠. 그 다음에 관록궁도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련된 세 개의 궁을 대표적인 궁을 말하라 그러면 명궁, 재백궁, 관록궁이 됩니다. 물론 전택궁도 재백궁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전택궁도 들어가겠지만 대표적인 세 개의 궁을 언급을 한다면 명궁, 재백궁, 관록궁이면 이 세 개의 궁에 천묘와 길성이 함께 있다면 이성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 천묘가 이성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화의 뜻이 있잖아요. 제3도화. 그래서 이성으로 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길성이 없고, 그죠? 길성이 없고 살성이 있다. 거기다가 또 삼방에서 문곡화기라든지 문창화기를 만난다 그러면 이게 도화급으로 바뀝니다. 도화급은 한자로 보면 의미를 더 잘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겁지할 때 겁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로 인해 가지고 탈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요 용어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남자 같으면 꽃뱀에게 뭐 돈을 뜯긴다든지 여자분 같으면 제비에게 탈제를 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서도 길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번다라고 했는데 같은 조건에서 길성이 없고 이게 없을문자입니다. 없을문자. 길성이 없고 살성이 있으면서 문곡화기라든가 문창화기. 문창은 글을 문자를 뜻하잖아요. 그죠? 글을 문자에 화기가 붙으면 대부분 사기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곡화기가 자기 명반이 있고 대운, 윤년에 만약에 문곡화기, 문창화기가 보인다면 주식 투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다면 주식으로 탈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더라도 길성이 동궁을 하지 않고 길성이 없으면서 살성이 있으면서 삼방에서 문곡화기와 문청화기를 보면 이 도화급이 생긴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녀 자체가 도화잖아요. 도화는 대인관계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말은 건모 술수에 뛰어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녀라는 별이 음살이라는 별을 만나면 음이라는 것은 배후에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나에게 작동하는 살을 음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녀가 음사를 만나게 되면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녀가 음사를 만나는데 또 설상까지 더해진다면 도화급이 도화로 인해서 탈취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분은 여색을 멀리해야 되고 여자분도 이성의 만남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천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